이번 시간에는 토질 및 기초와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 토질공과 중복이 되는 유형 중에서 흙의 투수성과 동해단원에서 나오는 상향 침투와 관련되는 한계 동수경사, 그리고 분사 현상 또는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에 대한 안전율, 그런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역시 유선망과 마찬가지로 수뒤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미 학습하신 분들은 복습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필기 토질 및 기초와 실기 토질공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주제예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지하수가 HW만큼 있고 그 아래 포화토가 H만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요 상류측, 이 포화토가 있는데 요 상류측 지표면을 A점이라고 하고요. 요 하단부 요 지점을 B점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제 필기 토질 및 기초와 실기 토질공에서 문제들을 보시면은 요런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물은 B점에서 간극사를 통해서 A점으로 위로 상향으로 물이 침투한다. 상향 침투하는 걸 딱 직관적으로 알아채야 돼. 그러면 우리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전수도가 큰 데서 작은 데로 흐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를 기준면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 하단면을 기준면으로 잡고 A점의 전수도와 B점의 전수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B점은 기준면상으로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B점의 위치수도 0m. 그 다음 B점의 압력수도는 피해조미터를 꽂은 점으로부터 피해조미터의 수면까지의 물기둥의 높이가 B점의 압력수도이니까 HW 플러스 H에다가 델타 H 더한 거, 그게 B점의 압력수도다. 그래서 우리 토질에서는 속도수도 무시하기 때문에 B점의 위치수도와 B점의 압력수도와 요 놈이 B점의 전수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점은 기준면으로부터 위로 H만큼 있는 점이니까 요 A점의 위치수도는 플러스 H가 되고요. 요 A점의 압력수도가 해서 피해조미터를 이렇게 꽂으면 요 지하수면까지 물기둥이 올라가서 피해조미터를 꽂은 점으로부터 요 피해조미터는 수면까지의 물기둥의 높이인 HW가 B점의 압력수도가 됩니다. 고로 A점의 전수도는 H 플러스 HW가 돼요.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요? B점의 전수도가 A점의 전수도보다 요 상하류, 요 수위차 델타 H만큼 더 크기 때문에 물은 B에서 간극 사이를 통해서 A로 상향 침투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요 직선거리 H 흘러가는 동안에 수두차, 전수두차 델타 H가 발생을 하니까 그 H 구간 내의 동수경사는 물이 흘러간 직선거리 H분의 그 두 지점 간의 수두차 델타 H, 요게 요 H 구간 내의 동수경사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요런 그림이 딱 주어지면은 요 구간 내의 동수경사는 포화토층의 두께분의 요 포화토 위의 지하수면과 피해조 밑에의 수면과의 수위차로 이렇게 구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지표면으로부터 요 Z되는 지점에 토립자의 접촉면을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연직 유형력을 구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유도 과정은 신경 쓰지 말고 토립자의 접촉면을 따라서 지표면 아래 Z되는 지점에 토립자의 접촉면을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연직 유형력 구하는 식은 이 포화토층의 부력이 고려가 되어진 수중단위 중량 감마 서브에다가 깊이 Z 해주고 상향 침투 시 토립자를 위로 들뜨게 하는 침투 수압이라는 놈이 추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향 침투하면은 원래 물이 흐르지 않을 때의 유형력에 비해서 감소하니까 상향 침투 시 이 두 번째 항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침투 수압의 식은 I
감마 W Z가 되더라. 요 지점에 단위 면적당 위로 솟구치게 하는 침투 수압은 I 감마 W Z라고 이렇게 구해져요. 단위 면적당 침투 수압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 침투 유효력 상향 침투 시 지표면 아래 깊이 Z 되는 지점에 유효력과는 요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요 두 번째 항의 요 동수경사 I는 이 그림에서 어떻게 구한다? 포와 토층의 두께분의 상하류 수위차 델타 H 요렇게 구한다는 거 요것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상하류 수위차 델타 H가 점점점 커진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두 번째 항의 델타 H가 점점 커지면은 두 번째 항은 당연히 커질 거고 어느 순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같아져서 임의의 깊이 Z 되는 지점에 토립자의 접촉면을 누르는 유효 수직응력은 0이 돼요. 그러면 상향 침투 수압에 의해서 요 흙 알갱이가 막 위로 솟구쳐 오르려는 현상이 우리는 분사 현상, 영어로는 퀵샌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 분사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의 동수경사를 우리는 한계동수경사 또는 한계동수구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 유효 수직응력이 제로가 되는 순간 상향 침투 수압에 의해서 우리 유효력이 제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집안은 버티다 한계 상태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효력이 제로가 되면은 막 흙 알갱이가 위로 솟구쳐 오르려는 분사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걸 제로로 놨을 때 그때의 동수경사는 한계 동수경사 I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 식을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Z 되는 지점의 유효력은 상향 침투 시 그래서 그거는 감마 서브 Z 마이너스 I 감마 WZ 요거고요. 요게 제로가 되는 순간 분사 현상, 퀵샌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제로로 놓은 순간 동수경사는 한계 동수경사 IC라고 이렇게 아래 첨자 C를 붙일 수가 있어. 그럼 이 식을 IC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한계 동수 굽에 구하는 첫 번째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두 번째 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좌우변을 바꿔서 써주면 이런 식이 나와요. IC 감마 WZ 이퀄 감마 서브 Z 이렇게 되고 Z 약분이 돼서 IC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라는 요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한계동수급에 구하는 공식이고 우리 흙의 기본적 성질 단원 토질력학 보통 제일 첫 단원에서 여러 4개의 단위 중량을 배우는데 그중에 포화 단위 중량과 관련 있는 부력이 고려가 되어진 수중 단위 중량 공식은 1 플러스 2분의 GS-1의 감마 W라는 요식을 분자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분모 분자 감마 W 약분이 돼서 두 번째 한계동수경사 공식은 1 플러스 2분의 GS의 마이너스 1 요 두 번째 한계동수경사 공식까지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개의 한계동수경사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만 돼. 그래서 문제마다 수중 단위 중량이나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지고 한계동수경사를 구할 땐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토립자의 비중 GS와 간극비나 보통 간극비가 주어지는 대신에 요걸 구할 수 있는 간극률이 주어져요. 그럼 그때는 간극비와 간극률 사이의 관계식까지도 묻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흙의 기본적 성질 단원에서 나오는 요 간극률을 알고 간극비 구하는 E는 1-n분의 n 요 관계식도 같이 기억을 해둬라. 그래서 분모의 첫 번째 항이 요 1일 때는 요 두 번째 분자 분모의 두 번째 항 n과 분자에 있는 요 n의 단위는 퍼센트가 아니고 소수로 고쳐서 대입을 해야만 된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알고서 저 공식을 써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립자의 비중과 간극률 또는 간극비가 주어지면 두 번째 한계동수경사 공식으로 한계동수경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공식은 간단해. 현재 자연집안의 동수경사 I분의 한계 상태에 봉착했을 때 이 동수경사, 한계 동수경사 요게 분사현상 또는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에 대한 안전율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이 1보다 크면은 이때는 안전해요. 분사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분사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 그리고 요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불안전하죠. 분사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현상이 안 일어날 조건은 요 놈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는 분자가 분모보다 커야죠. 그래서 IC가 I보다 크다. 그래서 뭐 바꿔 표현하면 현재 자연집안의 동수경사가 한계 동수경사보다 작을 때는 분사현상이 안 일어나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한계 상태에 봉착해서 분사현상이 일어나므로 집안은 불안정해. 그러면 이때는 분자가 분모보다 어떻게 해요? 작아야 1보다 작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IC가 현재 자연집안의 동수경사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를 만족을 하면은 우리는 분사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렇게 정리를 해 준 거예요. 분사현상이 일어날 조건, 분사현상이 안 일어날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토층의 두께를 아까 토층의 두께를 저는 H라고 그랬는데 조기에서는 L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 상하류 수위차를 우리는 여기서는 델타 H 대신에 H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것만 바뀐 거. 그럼 이 현재 자연집안의 동수경사 I는 토층의 두께, 요 L 구간에 대해서 요 수두차가 스몰 h만큼 발생된다. 그래서 요 표기법의 차이니까 그건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현재 자연집안의 동수경사 자리에다가 요 현재 집안의 동수경사 토층의 두께분의 상하류 수위차 H를 요 식에다 대입을 한 게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있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한계 동수경사 공식은 두 가지 식 중에서 두 번째 식을 여기다 쓴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수중 단위 중량이나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지면 요 우변 자리에다가는 감마 W분의 감마 써도 분사현상이 일어날 조건, 일어나지 않을 조건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필기 문제와 실기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뭐 요런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 하나를 제가 이제 풀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우리는 3을 고려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 FS는 현재 자연집안의 동수경사 I분의 한계 동수경사 IC 요건데 안전율을 얼마로 고려한다? 3으로 고려한다. 그죠? 요거야. 그럼 이제 상하류 수위차를 여기서는 델타 H 대신에 H라고 표기했으니까 이 표기대로 우리 사용을 하죠. 그러면 분사현상이 안전율 3을 적용했을 때 분사현상이 일어나려면 요 상하류 수위차 H를 최소 얼마 이상 차이가 둘 때 요 상하류 수위차 H를 최소 얼마 이상으로 수두차를 발생시켰을 때 분사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그거야. 우리는 굳이 일부러 해당 집안의 분사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이제 안전율 3을 고려했을 때 분사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상하류 수위차 최소 상하류 수위차 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토층의 두께를 라지 L이라고 그럴까요? 상하류 수위차를 스몰 h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 I 자리에다가는 방금 전에 개념에서 설명했던 L분의 H 요거 대입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L은 15cm 그리고 H가 이제 구해야 될 미지수니까 미지수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한계 동수경사는 우리 두 가지씩 배웠죠. 감마 W분의 감마 서브 그리고 두 번째 식은 1 플러스 2분의 GS-1. 그럼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식으로 한계 동수계를 구하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요 그림에 보니까 이 모래층의 토립자의 비중 GS 2.70과 간극률이 50%가 주어졌어요. 아 그럼 딱 보는 순간
두 번째 한계동수경사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를 직감을 해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GS-1 요 식을 대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 GS 자리에다가는 2.7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요 간극비는 요 간극비를 구할 수 있는 간극률이 주어졌으므로 간극률을 알고 간극비 구하는 관계식 요거까지도 출제 이유에는 묻겠다는 거죠. 앞서 개념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그럼 요 식에다 대입을 하는데 분모의 첫 번장을 2를 썼을 때는 요 간극률 n의 단위는 소수로 대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분모의 첫 번장을 나는 100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요거는 퍼센트 단위로 간극률을 대입하면 돼요. 이 식으로 구하나 이 식으로 구하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50%를 소수로 고치면 0.5니까 요거 0.5 여기 0.5 그럼 1-0.5면 분모가 0.5고 분자도 0.5니까 약분하면 간극비는 1.0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1.0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한계동수경사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산생에 대한 안전율 이 식에다가 L분의 H 그리고 우리 1 플러스 1분의 2.7-1 요거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숫자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15cm 대입하고 그래서 요거 H에 관해서 정리를 해두면 분사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상하리 수위차 H는 몇 cm가 계산이 되냐면 4.25cm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뭐 번분수 계산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몫으로 넘기고요. 그래서 요와 같이 필기시험에서 분사현상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아봤고 다음 실기 유형의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도 실기에서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역시 분사현상에 대한 한계동수경사, 한계동수구배를 1.0으로 봤대 IC라고 이렇게 표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대략 모래의 공공률을 얼마 정도로 간주하는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적게 주어졌어. 그럼 한계동수경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1 플러스 2분의 GS-1 여기는 뭐 단위 중량 이런 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뭘 구하는 거니까 모래의 간극률, 공공률 구하래. 그럼 간극률, 공공률은 간극비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간극비가 들어있는 요 식으로 일단 써놓고 보자. 그죠? 그러면 이제 한계동수구배를 1.0이니까 여기다 일단 1.0을 대입을 해. 그리고 문제는 간극률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간극비를 먼저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미지수라고 본다. 근데 비중이 문제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다 안 주어지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모래인 경우에 문제에서 별도의 비중이 안 주어졌을 때 이 모래는 주성분이 석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문제에서 모래의 비중이 별도로 안 주어지면 석영의 비중이 보통 2.6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모래의 비중, 대표 비중 2.65를 암기를 했던 걸 여기다가 정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간극비 2를 먼저 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계산이 되죠? 일단 간극비를 이 식을 풀어서 간극비를 구해보니까 0.65로 계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간극비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간극률, 공공률을 구하는 거니까 간극비를 알고 있을 때 간극률 구하는 식을 묻겠다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2라는 거. 그래서 간극률, 공공률은 보통 100분율로 표시하니까 여기다가 100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퍼센트 단위로 계산되죠. 그래서 요 구한 0.65의 간극비를 대입을 해서 요 식으로 계산을 하면 간극률, 공공률은 약 얼마가 나오냐? 39.39%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 실기 문제에서는 이런 중간 계산 과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써주고 맨 마지막 최종 답란에 계산된 소수점 처리 기준에 따라서 39.39% 이렇게 답을 써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질 및 기초와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 토질공에서 중복이 되는 분사 현상에 대한 제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